이런 것도 이제 네. 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로마 테라피 방법도 있을까요? 네, 아이를 포함해서 온 가족이 이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오일 버너를 이용해서 이제 기화법이죠. 이제 기체로 만들어서 그 공간을 향기로 채우는. 그러면 이제 디퓨저나 오일 버너 같은 것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가 학교 가야 되면 어떻게 그렇죠. 해줄 수가 없으니까 손수건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요. 네. 이제 건식 흡입법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아이가 또 자꾸 손수건 잃어버리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손목이나 목 같은 데 좀 둘러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로마 목걸이라고 있어요. 네. 이제 펜던트에 아로마 오일을 넣어서 네. 달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향 맡으면서 참 잘 잤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즘 잠에 잘 들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일 딱 뿌려놓고 이렇게 자려고 노력하는데 불면증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잠을 잘 자야 피로가 풀리는데 잠을 못 자니까 계속 피로가 쌓이고 못 잔다는 사실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그 본질적으로 회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기계도 계속 돌리면은 이제 그게 무리가 가잖아요. 그래서 자는 시간 동안 이제 신체적으로는 몸의 피로도 풀고 에너지도 좀 이 시간 동안 좀 보존을 하고 정신적으로는 또 이렇게 그 낮 시간 동안 이제 과하게 생각을 하거나 뭐 이랬던 그 에너지를 줄이면서 기억력도 회복되고 그다음에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이제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 능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서 잠이 쭉 부족하거나 하룻밤을 새면 그 혈중 알코올 0.1% 정도의 와, 치사 수치인데. 네.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몽롱한 거네요. 그렇죠. 왜 잠이 안 올 때도 그 베개 그 어떤 걸 사용하는지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좀 베개를 이용하면 좀 잠을 좀 숙면에 취할 수 있을까요? 아, 예. 그 베개도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베개 같은 경우는 이제 권해드릴 만한 베개는, 메밀 베개를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소리 착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메밀이 들어갔는데, 이제 메밀이라는 게 이제 좀 찬성질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배는 따뜻하게. 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머리 쪽을 그렇게 차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맑게 해주고, 몸의 기운을 갖다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메밀 베개를 권하고 싶고 특히 이제 몸이 그 열이 많으신 분 같으면 더 좋겠죠. 네. 예, 그리고 그 베개라는 게 이제 높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예를 들면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6cm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한 9cm 전후 정도. 네. 그런 정도의 베개 높이가 적당해요. 옛날에 이제 보면은 고침 단명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높을 꽃자 침상 침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베개를 높게 베면, 그러니까 병치레를 많이 한다. 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네. 그 요즘 이제 보면은 베개를 높게 베면은 그 저기 호흡기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막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수면증 무호흡증이라는 그런 이제 그 증상을 갖다가 많이 겪게 돼요. 근데 네. 사실 이게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증상이에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수면증 무호흡증이 오게 되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죠. 그거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왜 수면증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 중에 오는 그 뇌파의 어떤 그 상태들이 있는데 그 깊은 수면으로 빠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도 쉽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기타의 어떤 다른 질환들, 뭐 심혈관 계통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완될 가능성이 이게 상당 부분 높아지는,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그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수면에 좋은 차 같은 건 없을까요? 한방차. 그 우리가 이제 메테추시라고 하는데 네. 그 산조인 차가 있습니다. 그 산조인 차가 좀 재미난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생으로 우리가 이제 그걸 생으로 해서 그냥 복용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렇게 잠을 갖다 달아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그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이렇게 볶아서 까맣게 볶아서 사용하거든요. 근데 까마서 볶아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걸 이제 수치한다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때는 이제 잠이 잘 오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산조인 차를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이제 음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으로는 이제 그 죽순이나 죽순이요. 예, 죽순, 대나무 그 죽순 그리고 그 호두 그리고 굴
뭐 이런 그 음식들이 그 잠에 그 상당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죽순 같은 경우도 몸에 그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 열을 가라앉혀 주면서 신경을 가라앉혀 주고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네. 그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끔요, 피곤해서 마사지를 받으러 가면 이렇게 마사지 받다가 사르르 잠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발 마사지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이제 흔 에플레설러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반사요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반사요법으로 수면 장애에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일단 그 두피에 스트레스 걸린 부분을 좀 풀어주는 마사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이제 우리가 좋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은 이제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인체 축소판이 뇌 쪽에 반사되는 엄지발가락을 위주로 해서 좀 자극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과 그 다음에 두피 쪽에 있는 마사지를 해주시게 되면 수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선 두피 마사지를 할 때 두피가 흥분되어 있는지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시죠. 네. 그래서 손톱으로 두피를 한번 이렇게 자극을 해보세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두피를 자극하는데 굉장히 두피가 민감하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아픈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흥분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네.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아까 관자놀이라고 얘기하는 네. 요 엄지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한번 지그시 눌러서 요 부분을 3번 이상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비비면서. 그럼 나선형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10손가락으로 두피 전체를 잡아주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반복해서 3회 이상 여러 번 하다 보면 두피의 민감성 현저히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목 마사지 배우셨잖아요. 네. 그 목 마사지를 이용해가지고 목에 있는 근육을 좀 릴렉스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발가락 부분에서 이제 엄지발가락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좋은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 인체에서 발가락이라고 할 때 이게 뇌에 해당하는 뭐 이제 한의학 쪽에서 이제 뭐 경락, 뭐 경을 이런 설에도 약간 유사하긴 한데요. 그 부분이 뇌와 관계되는 이런 반사구입니다. 여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골고루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할 줄 모른다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손톱 끝으로 이렇게 누르시고 그러면 예민하게 아픈 부분이 만져집니다. 네네. 예민한 통증 부분이. 그 부분은 좀 민감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자극을 주시면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셀프도 가능하지만 뭐 남편분이랄지 또 아내분이랄지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대고 애벌레가 지나가듯이 이런 식으로 발바닥을 골고루 자극을 주십시오. 네. 자, 숙면이 정말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왜 아로마 같은 거, 오일 같은 거 많은데 숙면에 좀 도움되는 또 오일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숙면에 도움이 되는 오일은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오일들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라벤더 있고요. 그다음에 자스민, 머틀이라는 오일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머리맡에 그 베개맡에 뿌려서 한두 방울 정도만 뿌려서 이제 향을 맡으면서 숙면을 취하시면 좀 도움을 주는데 너무 많이 뿌리시면요. 네. 각성작용이 일어나서 아, 오히려 그래요? 예, 오히려. 잠을 못 자게 오.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네. 그 점을 주의하시고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전에 뭐 증후군들도 있고요. 예민해져서 잠을 좀 잘 못 잘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특정 상황에서 도움이 될 만한 향은 뭐가 있을까요? 꽃 오일들이 약간 그런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클라리세이지, 제라늄이 있고요. 일랑일랑이라는 꽃도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되게 불안정한 상태를 조금 편안하게 안정을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클라리세이지는 여성 호르몬과 같은 작용을 해서요. 이제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하거나 폐경기 여성에게도 되게 많이 도움을 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지압법이라든지 한방차라든지 했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수면제를 좀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 어떻습니까? 좀 저 같은 경우도 좀 어떨 때는 막 그 먹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게 이러다가 또 뭐 약물 중독 같은 거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내성 그런데 생길 수도 있고요. 네네. 약간씩 처음 쓸 때 어떤 식으로 쓰는 게 좋은 것인지 좀 써도 되는 것인지. 예,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 불면증을 이유로 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잠이요, 의외로 생각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잠을 못 자면 무슨 생각하세요? 잠에 대해서. 왜 안 올까? 왜 잠이 안 오지? 빨리 자야 되는데. 그렇죠.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예, 아, 큰일 예. 났다. 그리고 예, 예. 그 다음날 되면 어제 못 잔 것까지 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신체적인 방법을 써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쉽게
불면이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래요? 예, 이럴 때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랑 지나치게 필요하니까 이제 약을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거 없이 못 자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네. 못 자서 생기는 결과랑 예, 먹어서 생기는 결과랑 비교하면은 예, 먹어서 잠을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자, 오늘은요,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잊지 말아야 할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 흔하게 많이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권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받은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잘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2016년 이제 시작이잖아요. 좀 필요 없이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Made